2015도 1944 지입 차량 보관자의 차량 처분과 횡령죄. 사건 번호 2015도 1944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이 판결은 자동차처럼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판단한 중요한 판례이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운송업을 하는 회사가 여러 대의 화물차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일부 차량은 회사 소유였고 일부는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이른바 지입 차량이었다. 지입 차량이란 차량의 법적 소유자는 지입회사이지만 실제 운행과 관리, 수익 활동은 지입 차주가 담당하는 형태의 차량을 말한다. 그런데 이 회사 대표는 자신이 보관하고 관리하던 차량들을 실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넘겨버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처분하였다. 그 결과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피고인은 이러한 차량을 구입하였다. 검찰은 이 차량들이 횡령된 차량이라고 보고 피고인을 작물취득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차량의 등록 명의자가 따로 있는데 단지 차량을 관리하거나 보관하던 사람이 차량을 처분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횡령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자동차는 등록을 통해서만 소유권과 처분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산이므로 등록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차량을 처분했다고 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동차와 같은 등록 재산에서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였다. 다시 말해 차량의 횡령 여부를 판단할 때 등록 명의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차량을 보관하고 관리하던 사람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먼저 횡령죄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였다.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재물의 보관이란 단순히 물건을 들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을 가지고 타인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횡령행위란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은 자동차 역시 기본적으로 동산의 하나이므로 횡령죄의 판단 기준도 일반 동산과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차량을 실제로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때 보관을 위임한 사람이나 보관자가 반드시 차량의 등록 명의자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특히 지입 차량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지입차주가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차량을 지입회사의 동의 없이 처분하면 횡령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맡은 사람이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는 점이다. 과거 일부 판례는 자동차의 경우 등록 명의가 처분권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 등록 명의자를 중심으로 횡령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이 횡령죄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자동차의 경우에도 실제 보관 관계와 사실상 지배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등록 명의를 중심으로 판단하던 기존 판례는 이 판결과 충돌하는 범위에서 변경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판결은 형사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횡령죄는 단순히 소유권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라 신임관계에 기초한 재산관리 질서를 보호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면서 그 신임을 저버리고 자기 것처럼 처분했다면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횡령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등록 명의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실제로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적, 형사법적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먼저 자동차는 일반 동산과 달리 등록제도를 통해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재산이라는 점이다. 등록제도의 목적은 제3자가 자동차의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횡령 여부를 등록과 무관하게 판단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과 관련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형벌법규는 국민이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의 횡령 여부를 등록 명의가 아니라
사실상 지배관계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이유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이다. 실제 경제활동에서는 차량의 등록 명의와 실제 관리자가 다른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지입차량 제도에서는 소유권, 운행관리권, 실제 운전자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게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등록 명의만을 기준으로 횡령죄를 판단한다면 재산관계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이 판결은 자동차와 같은 등록 재산이라 하더라도 형식적인 명의보다 실제 보관관계와 지배관계를 중심으로 횡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형사법이 보호하려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 소유권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신임관계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례라고 평가된다.